자, 이제 4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실습하기 전에 산사이 새벽, 또 해인사 새벽 예불 그 음악을 가지고 이 수행 실습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고 그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얼마만큼 이 집중하기 어려운가 이제 이것을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되게 사는 게 편안해졌지만 사는 거가 편안해진 거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더 불리해졌어요. 그 책에서도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가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러니까 물살과 같이 가면서 우리가 헤엄을 치면 힘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근데 물살을 거슬러서 우리가 그 헤엄을 쳐서 가려면은 힘도 들고 앞으로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첫째 우선 기본적으로 신체가 많이 달라졌대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비만도가 높아지고 많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앉아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주의력을 뺏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표면적인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조악한 집중력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봐요? 안 봐요? 네, 스마트폰, 연속극 드라마, 뭐 유튜브 뭘 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빼앗아서 이제 여러분들 뭔가 거기에 몰입하도록 하는데 일종의 그것도 몰입 능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몰입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몰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저 책에서는 조악한 집중력은 커졌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힘은 많이 우리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혹은 저녁에 컨디션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 명상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스님들 예불하는 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거 이런 거 들어가면서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 소리가 뭔가 저한테 이제 수행에 필요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저도 수행에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수행에 필요한 힘을 키우시면 좋고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의 한 대학에서 했던 그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면접하는 10명의 전문 이제 면접관들에게 자, 지금 우리가 직원을 새로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가서 유능한 사람을 이제 한번 이렇게 잘 뽑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잘 평가, 냉정적인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해주십시오 해서 10명의 면접관들을 모셨어요. 근데 이 면접하는 장소는 10층이야. 그래서 1층에서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의 면접관들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줬고 10명 중에 5명의 면접관들한테는 아이스 커피를 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뭐 커피 그 잔을 들고 갔겠지. 아무튼 5명은 따뜻한 거, 5명은 아이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10층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요. 따뜻한 커피를 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점수를 더 후하게 줬대. 신기해. 그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닌데 뭔가가 자기가 잠시나마 따뜻함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은, 이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명상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 명상도 일종의 이제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이잖아요. 따뜻한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제 연습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좀 내셔서 자기 자신을 좀 따뜻하게 보는, 바라보는 시간,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갖고 나면 타인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잔소리도 좀 덜 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도 좀 덜 줄어들고, 짜증도 좀 줄어들겠죠. 이제 아무튼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명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제 오늘 2학기 마지막 시간, 이제 이 40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작년 제 기억으로는 7월 셋째 주쯤 강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7월 둘째 주니까 정확히 만 1년을 했어요. 만 1년. 야, 앞으로 또 1년을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지나갈 것 같고, 아니, 저는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방송 대본 준비하고, 또 막 1시에 가서 5시까지 거의 4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다 이제 생방송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일주일에 똑같이 한 번은 갔지만, 이제 한 코너만 했으니까 가서 그냥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좋게 대화하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여기 와도 되게 피곤했어요. 그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오늘,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은 진짜 생방송은 기본이고, 일주일치 방송을 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또 예전보다 진짜 서너 배 이상 에너지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희한하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사실 한 3월, 4월서부터 좀 더 수행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또 5월 달서부터 이제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루 5시간 이상은 정진을 해야겠다. 뭐 앉아서 한 3시간, 또 걷거나 운동하면서 2시간. 그렇게 이제 하루 5시간 이상 꼭 수행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찝찝한 것처럼, 저도 뭔가가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 뭔가가 좀 나한테 계속해서 남아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가 또 어떻게 또 지금 지나치면 2번 다시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진지하게 수행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약간 진지하게 해서 그런가 신체적으로도 제가 수면 시간이 1시간이 줄었거든요. 제가 올 한 3월, 4월서부터 수면 시간도 1시간 줄었어요. 전에보다 1시간 먼저 이렇게 눈이 떠져서 수면 시간도 줄었지만 하루에 또 이렇게 활동하는 양은 더 늘었고, 그런데 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또 줄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책들 보면 이제 명상하면 잠이 줄고 이제 에너지가 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진다, 뭐 이제 이런 제가 그 대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몰라요. 잠이 드는 거, 주는 건 나이를 먹어서 주는 건지, 제가 수행을 많이 해서 주는 건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해요. 어떤 분들은 나이 먹으면 당연히 준다고 해서, 아, 그래.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잠자는 시간을 주는구나. 네, 그런 이제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수행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제 어떤 몸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 혹은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강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 이제 저도 지금 1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이 요즘은 이제 선명상으로 거의 통일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뭐 불교 수행, 불교 명상, 뭐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명상을 불러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튼 뭐 가나선, 참선, 명상 뭐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뭐 참선하고 명상이 뭐가 달라요? 막 그렇게 질문해 보면 저도 답하기 약간 짜증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선명상 그러면 다 포함되잖아요. 참선도 포함되고 명상도 포함되고 우리 명상하시는 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단에서 선명상이라는 어떤 용어로 지금은 이제 통일을 해 나가고 있고 하지만 방법이나 테크닉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이렇게 통일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선명상의 이론과 실천, 뭐 아니면 선명상 포교 방법론 이렇게 이제 강좌 명의 바꿔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명상을 주로 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어떤 제목도 지금은 그냥 가볍게 명상 강의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선명상 어떤 선명상을 주제로 하는 그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저희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 30% 할인해 드릴게요. 저희는 싸요. 원래 1박 2일에 6만 원인데 6만 원에 30% 할인하면 좀 적자는 손해를 많이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또 공부하셨고 또 공부하셔서 다른 곳에 또 여러분들 포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금요일 날 교도소 법회했죠. 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철야정진 그 수련대회 진행하고 왔죠. 또 어제 용화사 1호 법회도 하고 오늘 방송 진행까지 저도 휴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이 진행을 하는데 일단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힘도 생기겠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이거 정말 이게 좋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뭔가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쁘게 살아도 뭐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금요일 날 교도소 법회를 할 때 이제 저 혼자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그동안 거기 법회에 오시는 그 재소사분들에게 궁금한 거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질문할 시간 안 줬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거나 기도해주고 축원해주고 왔는데 모처럼 저분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질문을 다 이렇게 못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할 게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혹시 못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선명상 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이제 요번 달부터 바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특별 포교사분들은 30% 할인 이렇게 문구를 넣으실 테니까 1박 2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집중 수행처럼 그렇게 좀 뭐 빠듯하게 진행하지 않고요. 기본 이제 수행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진행하시고 제가 이 템플스테이 들어오시는 그 기간 동안 2시간, 1시간씩 2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저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강의 듣는 것보다 질문해서 얻는 게 훨씬 몇 배나 더 큰 걸 얻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정보들을 두루두루 다 들으시면 좋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만의 재산이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셔서 저한테 여기서 수행도 좀 하시고 수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주명덕 선생님한테 근데 사진 어떻게 하면 잘 찍어요? 라고 제가 그 질문했다가 저도 순간 잘못했다 이렇게 실수했는데 진짜 그 현명한 질문이 아니었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자동으로 놓고 찍으세요. 자동으로 놓고 찍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문현답이었어. 왜냐하면
사진을 어떻게 잘 찍어요? 그걸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마 밑에 이렇게 좀 태양이 그 기와 뒤에 있는데 제가 이 처마 밑에 어떻게 환하게 밝게 어떻게 하면 저 처마 밑에 환하게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면 그분이 뭐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뭐 셔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어요? 질문은 질문인데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해요? 뭐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께 그 기회가 되신다면 아무튼 저희 템플시티에 오셔서 저런 그 수행에 관한 주제로 좋은 대화 나누는 시간 이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40번째. 오늘 원래 수행의 주제가 위빠사나 수행이죠. 위빠사나. 그러니까 이제 통찰, 불교 통찰 수행이라고 합니다. 빠사나는 뭐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고, 위는 분리해서, 분별해서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빠사나. 이렇게 이제 어떤 현상을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꿰뚫어 본다. 이런 것이 바로 위빠사나고요. 위빠사나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우리가 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빠사나를 한문으로 다시 옮기면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얻는 어떤 실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빠사나와 반야바라밀은 동일한 말이 돼요. 네, 이게 제가 뭐 예전에는 되게 이제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많이 이제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불교 수행이라는 거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공부이기 때문에 결코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너무 우리가 불교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불교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용어, 개념에 너무 거기에 현혹이 돼서 어쩌면 되게 어렵게 바라볼 수 있는데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어떤 외부 세계를 경험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세상을 이제 보고 아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감각을 통해서. 눈, 우리 안이비 설신이 들어보셨죠?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현상을 직접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험해요, 안 해요? 네. 하죠? 그런데 그냥 보고 듣고 느낀다고 그냥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느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그냥 기계적인 작용에 불과해요. 근데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지성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지성. 이제 첫 번째는 감각 혹은 감성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지성, 추론의 기능이에요. 지성 혹은 추론의 기능인데, 어떤 걸 보거나 어떤 걸 들을 때 저게 뭐다. 저건 뭐다라고 인식한 다음에 나름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기능이 우리가 지성 혹은 추론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어떤 걸 경험하고 아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감각 기능, 내가 직접 몸으로 이제 몸의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는 감각 기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저것은 뭐다. 저건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 저건 진리다. 뭐 저거는 뭐 삿된 거다. 뭔가 이렇게 어떤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 인식하고 규정하고 해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뭐 지성의 기능, 또 추론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은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각 기능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감각 기능이 담당해. 그래서 요 감각 기능을 활용한 수행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 뭔가 편안한 느낌, 편안한 마음 상태, 뭐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 고요한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가 바로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감각 기능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은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또 규정하고 뭐 추론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능, 이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지혜를 닦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님 집에 가는데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근데 어머님 집에 가면 오래 안 있어요. 오래 있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셔. 그 잔소리가 제가 보기에는 100% 불필요해. 전혀 오히려 제가 어머님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제 잔소리는 안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쉬지 않고 집에 들어간 순간서부터 집을 나올 때까지 야, 또 하여튼 뭐 밥 먹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무, 저는 지금 살이 너무 쪄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너무 지금 홀쭉해서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뭐라도 빨리 좀, 뭐 챙겨 먹어라.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근데 어머님은 뭐 저를 위해서 뭔가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제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도 도움이 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제가 갓난아기는 어렸을 때라면 뭐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도 안 되고, 근데 또 뭐 정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엉뚱한,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또 뭐 하면, 그런 거 좀 현혹되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제 말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저도 오래 있으면 싸워. 그래서 최대한 짧게 볼일만 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편안하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좀 뭐 기도나 수행할 때, 5분씩 하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서 한동안 좀 5분씩은 했는데, 집에만 가면 제가 저녁을 안 먹는다고 엄청 제가 어떤 잔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자, 우리가 뭔가는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떤 뭔가는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등의 상당수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근심 걱정도 덜 하고 뭐가 자꾸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지면 자기 혼자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스스로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옆에서 보기에는 저 쓸데없는 생각인데 왜 저렇게 혼자 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까? 이제 본인은 남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생각에 갇혀서 너무나 이제 그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무언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야. 그거는 신체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견해나 생각 때문에 비롯되는 그런 괴로움이 많아요. 우리가 또 이 절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얽혀서 이렇게 절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이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떤 사소한 거를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그 오해가 커져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것도 실제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말로 이 지성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절대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이고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 거지.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움직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이 세상은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긴 뭘 움직여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에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실제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또 은하를 돌고 있고,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 그 움직임을 알지 못해요. 착각이야. 마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지,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도 늙어가고 있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인데, 그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상황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 인식 못해요? 거울 봐야,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좀, 어제보다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몰라. 분명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잘 알고 있다? 다 뻥이에요, 뻥. 그게 그냥 극히 일부분, 예? 극히 일부분 몇 가지 조금, 다리 아프다, 졸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피곤하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영역에서만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많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건 5%, 10%도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95%는 우리는 인지 못해요.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느끼고, 뭘 보고, 뭘 안다? 내가 뭘 바라봐서 뭘 본다? 절대 보일 일도 없어요. 자기를 본다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보이지도 않고, 그걸 본 다음에, 야, 이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뭐다라고 우리가 규정하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주관적인 생각이지.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봐도 몰라요. 그게 뭔지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어떤 언어라든가 개념을 가지고 현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도 가짜예요. 다 허상. 우리가 이제 사실을 꾸며낸 거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직접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도대체 이놈이 뭘까? 그렇게 뭔가를 알려고 하면 답은 찾을 수도 없고 답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알 수 없지만 특성은 알 수 있더라고요. 특성. 그래서 표면적인 특성과 보편적인 특성이 있어. 근데 표면적인 특성은 뭐냐? 이건 다리가 저리다, 덥다, 춥다, 에? 내가 움직인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다, 덥다, 춥다. 우리 여러분들 지수, 화풍, 이렇게 4대 들어보셨어요? 이제 4가지 근본 특질이야, 특질. 사실 그게 어떤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뭔가가 단단하고 형태를 가진 것이 있고, 응? 공기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들이마시거나 움직이는 게 있고, 덥거나 춥거나 그런 열기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인 특성, 우리가 경험하는 표면적인 특성이고요. 두 번째가 보편적 특성이 있어. 이 보편적 특성을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자, 삼법인.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재행무상. 행은 형성된 거잖아요. 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늘 변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있고 늘 작용하고 있다. 재행, 무상. 무상이요,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무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변하고 있다.
늘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가 뭔지는 몰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가 비가 온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저 비라고 하지, 비. 근데 비의 본질은 뭐예요? 물. 근데 또 물의 본질이 뭐예요?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수소, 산소 또 파고들어가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원자, 전자이지, 원자, 전자. 그렇게 또 파고들어가면 또 쿼크야. 그러면 그게 물이다, 구름이다, 수소다, 산소다. 이것도 그냥 인간이 편의상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지. 그러한 놈이 본래부터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편의상 이름은 붙일 수 있으나 그게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이다라고 해. 그리고 그렇게 공이기 때문에 뭐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어. 무아. 뭐가 본래부터 있는 뭔가 알맹이, 뭔가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고 또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 행복, 사랑, 즐거움, 괴로움, 슬픔 경험하잖아요. 경험을 하는데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없지. 잠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경험을 했으나 없어. 그냥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법 무아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조건이 맞아서 잠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어떤 그 보편적인 특성,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바라보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삼법인의 차원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표면적인 특성이나 보편적인 특성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어떤 뭔가가 더 디테일하게 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식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절대 알 수도 없고 지금 수준에서 안다 하더라도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고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반야 바라밀.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조견, 오온, 개공. 내가 지금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오온의 작용이에요. 지금 이건 나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저의 이야기, 제 목소리, 물질의 작용이면서 감각 작용이면서 인식하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면서 그걸 의식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과정은 오온의 작용.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가 아픈 것을 느껴. 다리의 느낌이지만 물질이면서 이 피부라는 어떤 감각 작용이면서 아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했고 자세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반응과 의도를 일으켰고 그걸 알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픈 것을 느끼는 것도 오온의 작용. 현재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경험의 내용은 오온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용, 존재하는 것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찰 수행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이게 모든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데 거기에 특정한 한 시점, 특정한 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걸 명색, 나마루빠라고 하죠. 이름과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이런 이름을 우리는 부여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규정할 수도 없지만 그 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하면서 또 나라는 개념도 생기고 남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내 거라는 것도 생기고 남의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꿰뚫어 알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눈이 생긴다면,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훨씬 더 진도가 훨 나가겠지. 지금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뭐 이거 하면 공덕이 생기고 저거 하면 공덕이 안 생기고, 이건 정법이고 이건 정법이 아닌 거고. 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글쎄,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누가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다르게 나와요? 아니면 뭔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깨끗이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커멓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저 배정식 의사님 나중에 한번 병원 가서 같이 한번 아무튼 현실은 우리 생각과 무관해. 우리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 현실은 달라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답이 있어. 또 우리 머릿속에 또 좋은 거, 나쁜 거, 또 좋은 건 해야 되고, 또 나쁜 건 피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견해, 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 기능이 감각 기능과 이제 지성, 추론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 운동도 하고 명상을 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거나 오랫동안 뭔가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실제 이제 몸을 닦은 거야. 몸도 닦고 계속 정신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제가 느낌이나 감정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된 거고. 이렇게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습관을 닦는 거. 이걸 마음 닦기라고 그래요. 이제 세 번째가 세상을 보고 아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저번에도 템플스테이 두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제 종교적으로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는 집이 있었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친정과 시댁의 종교가 달라서 그 중간에 그 가족들이, 그분들은 어느 편도 아니야. 어느 편도 아닌데, 외갓집 가면 이제 시댁, 거기 종교가 다르니까 그쪽엔 욕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시댁에 가면 저 외가 쪽, 거기가 또 종교가 이상하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서 자기들도 사실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문제는 없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가 좀 넓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얕잡아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본인 마음만 힘들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제 우리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고, 경전 한 2개 정도만 이제 짧게 한번 보고 할게요.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영지의 일부격 혹은 이제 명지의 일부격인데, 우리가 영지라는 명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무상고, 무아를 그렇게 알면서 보고 있으면 명지가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명지가 아니고 무명이 돼요. 무명. 명지의 반대말은 무명이고요. 그 다음에 명지는 이제 무상, 고무, 3가지 특성을 일부러 알고 있는 거. 자, 비구들이여 2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위파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탐욕에 오염되면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되면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탐욕이 제거되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우리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 그런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복한 하룻밤경, 사실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첫 강의 때 제가 이 경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또 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서 통찰하라.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증장시킬지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리오.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 하리. 자, 이제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 경험의 내용은 알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성을 보신다면, 아, 이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떠날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작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너무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잘 알아차리신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가나카경 하나 이제 볼게요. 마찌마 니까야에 나오는 디가나카경인데요. 자, 악기 왜 싸나요? 악기 왜 싸나요? 이 말이 나오면 종족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 악기 왜 싸나요? 사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악기 왜 싸나요?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빗바라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 왜 싸나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염무하고 괴로운 느낌도 염무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염무한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무심하게 마음이 떠난 거 염무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란다.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할 때는 지혜가 일어난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사실 여러 경전에서도 사실 요 구절은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바라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보는데 이거는 다 사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거고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들로부터 점차 이제 마음이 속박되지 않겠죠. 앞에서 내가 뭘 경험하든 사실 지금 다리가 아픈 느낌에 속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속박돼 있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일어난다면 거기에 속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지금은 안 일어나요? 안 돼.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 우리는 거기에 속박이 돼서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고, 실체가 없고, 사실 나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경험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도 경험할 수 있고, 행복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단 그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게 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괴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번 학기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